조국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 구속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면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발부가 된다, 안 된다 두 가능성 다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감찰을 중단을 지시하면서 기록을 갈아엎어버려라. 기록을 갈아엎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국이 기록을 갈아엎어버려라 하면 증거인멸까지 같이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100%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이 사안이 추가되었다면 100% 틀림없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지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가능성도 또 있으니까 된다는 쪽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이 지금 구속 중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에 감찰 기록을 갈아엎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판사가 판결할 때 이 부분을 빼고 판결하겠죠. 지금 조국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의 감찰 무마 의혹만 딱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안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사안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굉장히 두 갈래를 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우선 일단 이 속보가 나온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부장검사가 이정섭 부장검사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23일 조국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유재수 감찰 무마를 위한 감찰 중단 명령을 내린 사람이 조국이 맞다, 조국이다 하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2017년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금융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유재수의 비위 첩보를 받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제일 지시한 사람도 조국입니다. 조국은 특감반의 중간보고를 4차례를 받았습니다. 4번 받은 뒤에 유재수를 불러서 직접 수사해라, 직접 조사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재수가 몇 차례 조사받는 중에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자 그 시기에 맞춰서 조국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유재수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엎어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은 금융위 측에 사표를 수리해라, 금융위 측에 사표를 수리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표만 수리하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것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국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죠. 하지만 정무적 판단은 일종의 궤변이죠.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상식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국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당한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우병우 판례입니다. 이 우병우 판례는 이런 겁니다. 법원이 판례를 뭐라고 냈냐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게 구속사유입니다. 알았지만 모른 척 했다. 자, 알고 모른 척 했다는 게 구속사유가 된다면 알고 엎어버리를 한 것은 확실한 구속사유가 됩니다. 이 점에서도 조국은 오늘 100% 구속된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 상식을 모조리 아무리 안 되는 쪽으로 해봐도 지금 이 두 가지를 검토했을 때는 100%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특히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실형을 선고 딱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이 확인되면 확인만 돼도 감찰에 착수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라고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뭐다? 알았다면 무조건 검찰에 수사 의뢰해라. 알은 그 자체로 수사 의뢰해라. 그런데 알고도 덮어버리고 수사 의뢰를 안 했다. 이건 100% 구속이죠. 이유 없이 100% 구속입니다.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100% 오늘 저녁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조국이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으면서 감찰을 무마했다면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범죄에서는 이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판사도 이 부분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영장 청구서에 이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친문 인사들의 감찰 중단 요청이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조국한테 전달됐다. 조국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자기보다 위선일 거거든요. 위선의 압력에 의해서 이거는 정치적 입지를 볼 때 중단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받았다는 것도 몽땅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국도 검찰 조사할 때 백운우 전 비서관을 통해서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받았다 하면서도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그러면 간접적인 외압? 아니면 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엎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동기로 볼 때 조국은 이 동기상에서도 빠져나갈 때가 없습니다. 100% 구속영장입니다. 그런데 또 조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조국은 영장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느냐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하니까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혹독한 시간이었다. 요거는 이제 혹독한 시간이 끝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동의하지 못한다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들어갈 때 했던 말처럼 검찰이 제시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 안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측에서는 김칠준 변호사와 몇명,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육부 부장검사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은 낮 12시 반쯤 한 차례 휴정했습니다. 밥 먹어야죠. 식사시간 때문에 휴정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러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고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구속, 불구속. 그동안 조국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이 나올 동안. 그래서 그 휴정 시간에 기자들이 막 물어봤겠죠. 그때 대충 흘러나온 발언은 이렇습니다. 조국이 검찰 조사 받을 때 입장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당 결정은 정무적 최종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실질심사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의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의 수사망은 조국의 위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검찰은 천경덕, 윤건영, 김경수 조사했고 그 다음에 누구 남았다? 임종석 남았죠? 임종석 지금 어떤 상태다? 잠적 상태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이상한 선택들을 많이 하니까 불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면 기소만 돼도 그래야 되는데 구속 불구속을 떠나서 기소만 돼도 서울대 교수 직위를 직위해제에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발부됐을 경우는 혐의가 소명되었고 이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이 발부될 거거든요. 이때는 수사가 탄력을 더 받게 됩니다. 아마 윗선을 향해서 임종석과 정수기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각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 경우는 혐의는 소명되었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은 수사에 제동이 걸립니다.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혐의 소명이 불충분한데도 영장을 청구했느냐 이런 비판을 검찰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로는 이 영장은 100% 나와야 맞습니다. 100% 발부되고 조국은 구속이 집행되어야 그게 정의로운 판결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칼날은 조국의 윗선으로 임종석과 정수기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양쪽의 양 케이스를 다 가지고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